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백병원에 근무하는 박혜나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에서도 근무하고요. 건강검진센터에서도 근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 번에 나눠서 검진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못 들어봤을 얘기, 앞으로도 듣기 어려운 얘기를 상세히 나누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가장 처음으로 검진센터를 어떻게 고를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위험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검진을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면 제품이 나오듯이 하는 검진센터는 정말로 좋은 검진센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를 고려해서 하나하나 검진 항목을 정해주는 검진센터가 좋은 검진센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한 번도 성경험이 없었던 여자분들은 절대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이 서로 오고 가야 검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매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한 번 받으시고 정상인 경우는 5년 동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필요한 항목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의료인과 상담을 해서 검진 항목을 고르는 검진센터를 이용하셔야 필요한 검사를 놓치거나 또는 안 해도 될 검사를 여러 번 하는 그런 일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요. 의사가 없이 초음파를 하는, 그러니까 초음파를 하는 분들이 방사선사거든요. 방사선사가 초음파를 하는 대형 검진센터들이 아직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이고요. 그러면은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요. 의사가 같은 방 안에서 있으면서 지도할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랩가운이라 그래서 하얀 의사가운을 입고 있으면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인지 방사선사인지 또는 아무것도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방사선과 의사의 임금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과 전문의를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사를 고용을 해서 하는 대형 검진센터가 아직도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숙련된 방사선과 의사도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해야 잘 볼 수 있는 검사고요. 검사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때는 몇 개의 컷 사진으로만 보여지만 실제로 검사는 비디오와 같이 연속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그런 검사를 옆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다가 한 6장 또는 12장 찍은 그 사진만 가지고 그 환자를 진단을 하다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의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는, 특히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검진센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진인데요. 아직도 이런 내시경으로 환자한테 내시경을 하는 검진센터가 있으리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있었던 일인데요. 이 검진은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검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수검자한테 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검진 항목들은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요. 첫 번째는 방사선을 쬐는 방사선을 쐬는 검사들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내시경 검사입니다.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인데요. 잘못하다가는 구멍을 낼 수가 있고 또 잘 소독이 안 되면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독기를 집어넣어서 30분 이상 소독을 하는 그런 내시경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소독기가요, 거의 내시경 스콥 값이에요. 그리고 돌리는 시간도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스콥이 여러 대가 있지 않으면은 계속 환자가 들락거리는, 계속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오는 검진센터에서 도대체 소독을 어떻게 할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소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검진센터, 겉으로 보기에 번듯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시경 소독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검진센터를 이용을 하셔야 최소한 내시경 하러 갔다가 어떤 감염성 질환을 받아서 오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덤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25만 원에다가 기본검진 플러스 MRI도 찍어주고 초음파도 몇 개 해주는 이런 데가 덤핑하는 겁니다. 덤핑을 하는 데는요, 덤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방사선과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초음파를 한다거나 MRI 사진을 3번을 찍어야 되는데 한 번만 찍었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덤핑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 초음파 사진을 했는데요. 유방에 이런 결절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실은 당장 여자분들은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유방에 뭐가 나오면 놀라실 것이 아니라 작년 것과 또는 재작년 것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의 경우 2년 전 초음파 사진이랑 비교해 봤더니 사진에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암이었으면 변화가 없었을까요? 불명이 굉장히 커져 있거나 어디 가 있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결과 설명을 할 때 자기의 과거 결과랑 잘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곳이 좋은 검진센터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는요, 이상이 나오면 이게 다음번 치료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검진센터만 하는 그런 데들은요, 대장 용종이 나왔는데 용종을 떼지지도 않고 그냥 용종이 있습니다 해서 환자가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돈을 내고 장정결을 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오면 그것이 진료와 연결돼서 환자가 또 재검을 하지 않을 수 있게 그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검진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셔서 검진센터를 구하신다면요,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또 기본은 하는 검진센터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현아였습니다.